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글로벌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장 참 기묘합니다. 다우지수는 0.6% 상승, 나스닥은 1%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측에서 일종의 선물 기프트 같은 제안을 해왔다고 언급하며 중동 리스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덕분에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쳤고 시장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포식자가 피식자에게 대가 없는 선물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본의 세계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장밋빛 뉴스들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의 논리, 그리고 우리가 당장 마주해야 할 생존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8천자가 넘는 긴 호흡이지만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소화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조만간 시장이라는 거대한 사냥터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본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언론은 휴전협상 급물살과 육아 안정을 연일 보도하며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다시 주식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의 이면을 보십시오. 오늘 발표된 미국의 2월 수입 물가 지수, 전월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이건 2025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유가가 조금 내려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물건값에 전가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연준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와 윌리엄스 총재가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높였다며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유가 하락은 실질적인 수급의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진 신기루라는 것을요. 더 소름 돋는 데이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입니다. 그동안 하락장에서도 꿋꿋이 줍줍을 외치던 개미들이 드디어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의 단기 고점 경계감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죠. 포식자들은 개미들이 지쳐서 물량을 던질 때 그 물량을 받아먹으며 다음 판을 설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던지는 그 주식이 정말 쓰레기인지 아니면 포식자가 노리는 마지막 진주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감자, 스페이스X의 IPO 신청 소식입니다. 기업 가치 1조 2,500억 달러. 성사만 된다면 아람코를 뛰어넘는 역사상 최대의 IPO가 될 겁니다. 대중은 우주시대가 열린다며 환호하겠죠. 하지만 사냥꾼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유동성 회수의 끝판왕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테슬라가 자금 압박을 받고 머스크가 테라 프로젝트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이 시점에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는 걸까요? 자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가장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비상장 시장에서 더 이상 자금을 끌어오기 힘들 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대중의 돈을 수혈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엑시트의 기회를 줘야 하는 타이밍인 겁니다. 우주항공 섹터가 반등하는 건 좋은 신호지만 그 안에서 누가 설거지를 당하고 누가 현금을 챙겨 나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IPO는 축제가 아니라 포식자가 피식자에게 고가의 물량을 넘기는 고도의 설계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십시오.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리니 미국의 마이크론, 샌디스크도 동조화되어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엔비디아는 버팁니다. 왜일까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생산의 시대에서 효율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이 발표한 메모리 절감 기술, ARM이 내놓은 데이터 센터용 CPU. 이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비싸고 구하기 힘든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이크론 주주분들에겐 뼈아픈 소리겠지만 이제 단순히 DRAM을 많이 찍어낸다고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가 더 전 메모리로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하는가? 그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를 쥐고 있는 자가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미국에 온다는 소식은 마이크론에겐 재앙이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미국 중심의 반도체 카르텔이 더 공고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생존할 놈들만 모이는 선발대가 구성되는 과정입니다. 최근 보잉과 인텔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인도량 증가 전망, 인텔은 파운드리 반등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보잉은 수년간의 품질 이슈로 신뢰가 바닥을 쳤고 인텔은 TSMC의 그림자 아래 있습니다. 지금의 반등은 그동안 너무나 저평가되었던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포식자들은 이런 종목들을 이용해 지수를 방어하며 시간을 법니다. 진짜 주도주들이 숨을 고를 때 이런 소외주들을 끌어올려 시장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죠. 속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은 기업의 반등은 도망칠 기회이지 올라탈 기회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장은 지금 트럼프의 선물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려주고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실질적인 자산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지수가 오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생존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선물의 대가를 계산하십시오. 중동 리스크 완화는 정치적 합의일 뿐입니다.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베팅하기보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진짜 주도주로 압축하십시오.
스페이스X IPO로 우주 섹터가 뜨겁지만 결국 돈을 버는 건 그 위성들을 연결하는 통신 기술과 반도체 설계를 쥔 기업들입니다. 소문에 사지 말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포식자의 등에 올라타십시오. 개인들의 매도를 역이용하십시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가 기회라는 격언은 진부하지만 진리입니다. 단 아무나 잡지 마십시오. 인텔이나 보잉 같은 부상당한 짐승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ARM처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포식자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본의 논리는 냉혹합니다. 포식자는 피식자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쪽이 될지 아니면 그 눈물을 닦으며 다음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이 될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이 주는 선물이 공짜라고 믿으십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 점심 메뉴가 당신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날카로운 진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